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은 최악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주가 종교 비자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초 성직자에만 국한됐던 종교 비자가 예배와 영적 지도, 신자 돌봄, 교육 등 종교 활동을 보조하는 상당수 하위 직종에도 적용됩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 최고부 대표는 북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해마다 국가별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비정부 기구와 싱크탱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고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례로 2017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서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었고 북한이 어떤 그러한 책임감 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보고서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됐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기술적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환경 파괴와 사치, 생명 경시 풍조 등에 대해 경고하는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이 올해도 전개됐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행사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사치가 아닌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 보존 실천하여 금수강사 물려주자. 생명 존중. 기독교 대한 감리회관 앞에 모인 100여 명이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에 관한 구호를 제창합니다. 이어 정복을 입은 구세군 관계자가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연 생태계가 순환으로 엮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짓밟고 파괴한 것을 깊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구세군이 지난 15일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보존과 절제, 사치풍조 추방 등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악대 연주로 시작한 행사는 기도와 찬송, 건전생활 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신재국 구세군 서울지방장관은 캠페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스스로 자발적 불편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을 중심으로 각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에 있고 전략운동을 통해서 금주 금연 또 개인 생활을 좀 전략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9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건전생활 캠페인은 3월 한 달간 진행돼 국민들에게 성결한 삶을 독려합니다. 구세군은 전국 각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사단법인 설립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면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예장 통합 교단 내 사회적 경제 영역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임원과 기관장 등 입후보자들은 앞으로 총회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를 열고 제103회 총회 임원과 기관장, 상비부장 등의 입후보자들에게 총회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입후보자의 경우 입후보 시에 총회연금 가입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로 입후보자의 경우 소속교회 담임 목사의 총회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총회를 섬기겠다고 나선 입후보자들이 먼저 총회연금 가입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해외 종교 인력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네, 호주 연방이민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호주 정동철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호주에서 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 소식을 매우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종교직종은 호주 국내 종교기관이 고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자격 요건이 매우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 담임 목회자 이외의 직분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또 뭐 담임 목사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확률이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로 담임 목회자 이외에 다른 어떤 목회자들도 고용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회자를 보호하는 직종들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심사 기준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호주 정부가 5월달에 연방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에 선물을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직자에게만 좀 국한이 됐던 종교 비자가 이 다른 종교 인력에도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종교 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뜻하는 걸까요? 교회를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은 이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를 돕는 직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예배나 찬양이나 교육이나 신방, 상담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목회자를 돕는 도우미 직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경배와 찬양팀 리더라든지, 뭐 교회 학교 코디네이터, 뭐 기독교 상담사 등 뭐 여러 가지 사역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직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뭐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종교계 반응도 궁금한데 뭐 호주는 물론이고 호주 이민이나 또 취업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종교인의 호주 이민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할 정도 가까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 많은 종교계에서 불만과 민원이 이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좀 숨통이 좀 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종은 이렇게 확대되었지만 영어 기준은 이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영어권 출신으로 종교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5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정권 교체가 되면 다시 호주 이민법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종교 인력 확대로 찬양과 교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교회 내 활동이 좀 활기를 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호주의 정동철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처럼 종교 관련 인력이 많아져서 교회 내 활동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신앙 교육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례로 공교육까지 확대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동성애 옹호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호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illiam, not his real name, describes the animated video he was made to watch as part of the Safe Schools program. In health class, where they first started talking about, oh, it's okay if you could marry like another gender, the same gender that you are, like a boy marries a boy or a girl marries a girl. And then we started watching this video, which was very inappropriate because it had like images and stuff like, like a guy kissing like a guy. There was like a lot of nudity in the video. I was offended by it. They being physically shown how to use gadgets, I have personally, as an adult, never seen. They are taught content that is absolutely vile, responding to your body's sexual needs. There is no morality, there's no conscience. William's parents believe the Safe Schools program is actually designed to protect homosexuals from discrimination and indoctrinate school children into supporting and experimenting with homosexuality. Cultural analyst Bill Muhlenberg says the Safe Schools program is part of the same-sex marriage agenda, which recently won in a nationwide postal survey. Once we get homosexual marriage, it doesn't stop there. We need to get the kids in the classroom. They have to be told this is now normal and acceptable behavior. But Muhlenberg is worried that this is not just about reducing homophobic behavior, but Marxism creeping into Australian society. He says Safe Schools founder Ross Ward admitted being a Marxist. One of her famous quotes is, if you give me your kids, I'll not only teach them how to embrace homosexuality, I'll teach them how to be good communists as well. And by stealth, you bring in this whole radical agenda. So it's not just sexuality, it's radical Marxist thought, which has always been anti-family, anti-faith, anti-freedom. While most schools in Melbourne have the Safe School programs as part of their curriculum, which to a certain degree teaches sex and porn to their students at a very young age, there are Christian schools like this one who are committed to teach their students and instill in them strong Christian values. We are the protectors of their mind. And the world thinks we are the informers of their mind. No, we are the protectors of their mind. And our significance is we are raising up young people who know the Lord Jesus Christ, who are not ashamed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will stand in public and sing, and who will speak to people and say, I believe in Jesus. William's parents transferred him to a Catholic school where there is no Safe Schools program. But they still struggle on how to help their son overcome the trauma the Safe Schools program cost him. It's gone to a point where I had to take him to hospital twice. He would get a racing heart, unable to breathe. I'm hoping to see that this stops, because it's really painful and it's not right. Lucille Talusan, CBN News, Melbourne. 최근 북한 관련 사역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없는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주말 새에 있었던 북미 동향을 좀 짚어볼 텐데, 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스티븐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가 실무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존 볼턴 보좌관도 계속적으로 연달아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최선희 외무상 부상도 점점 이렇게 수면 위로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북미 간의 어떤 간격 노선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하노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이 노딜, 무협의로 끝남에 따라서 네. 한마디로 이제 후유증, 후폭풍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양측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이제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직후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전면적 제재를 완화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북한은 전면적 제재 완화 요구를 했고 비핵화는 영변만 주장을 함으로써 미국과 협상이 맞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자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심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함으로써 지금 한 보름째 후폭풍 설전 일종의 국제적인 설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좀 이런 내용이 북한에 좀 압박을 줬을까요? 네, 일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11건이 발동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1건 다 북한이 이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라고 그랬는데 이용호 외무상은 심야에서 우리는 2006년 이후에 11건 전부가 아니고 201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민수경제에 해당되는 5건의 결의안 해제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이 지금 일종의 국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뭐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리포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뭐 세계 최악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염려 또 우려가 좀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2월 말에 2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뭐 골든 기회, 황금의 기회를 놓쳤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과 함께 내부에 대한 압박, 탄압, 특히 그중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부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그동안 아주 물밑에서 어렵게 지금 복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내부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조금 더 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내부에 또 기독교 단속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좀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무장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보위부의 단속에 대해서 또 절대 쉽게 말해 적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호 보호 활동 등 다양한 내부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렇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김정 위원장의 행보들을 신속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이게 왜 예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북한을 뭐 회담 대표단장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과 세미나 등 한 13번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과거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조기련 조선 기독교연맹 대표라는 분이 와서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 자유를 기록은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불만 또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 유화적인 태도에 따라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비례에서
때로는 완화했다가 때로는 단속을 했다. 이제 그런 종교를 미국과의 협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또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마음 편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좀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3, 4월 북한에서는 참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선거도 있고 또 태양절도 있는데요. 향후 좀 북한의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은 일단은 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자력갱생을 갖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경제적 인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 자력갱생을 강성하고 있고요. 이제 4월 초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예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 결산이죠. 지난해 정책에 대한 평가, 예산 평가가 있고요.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관련 집회 행사 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적으로 발언은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뭐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선희 부상 등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궁합, 케미스트리가 매우 좋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직도 탑다운 방식에 의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상반기까지는 약간 말 거칠은 워딩을 쓰긴 하겠지만 바로 군사적인 도발로 해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존 볼턴 보좌관이 다시 이제 좀 등장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은 뭐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인데 일단 악역을 떠맡아서 일단 회담 후에 책임, 결렬 책임을 이제 상대방에게 돌릴 때는 좀 매파, 강경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볼튼하고 부상이 최선희 부상이 이제 교대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문제를 뭐 풀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아직까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좀 한국교회 역할도 궁금합니다. 대북제재 예외 조항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뭐 국제사회의 또 그런 핵과 미사일의 해결 문제와 동시에 또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이 북한에서 식량이 굉장히 어렵고요.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농사용 비닐이라든가 각종 농자재가 필요한 시절이고요. 또 식량을 직접적으로 일부라도 전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뭐 우리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차 남북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캄보디아 등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온 국정 현안 중에 아주 큰 과제가 지금 이 북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북한이 이제 우리를 중개자가 아닌 플레이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재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죠. 촉진자를 퍼실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로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이제 촉진을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양측들이 최고위급에서 한번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틈새를 파고드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혹시 전망을 하신다라면 이게 좀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될까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그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예정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상반기 중에는 가동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반도 상황이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참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함께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성욱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연속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의 희망. 오늘은 고신대학교 안민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안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고신대학교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고신대학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고신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신대학교는 이제 73년 3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저희 학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그래서 이제 평양 감옥에 갇히셨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감옥 안에서부터 자유의 날이 오면 정말로 일제 그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바르고 신실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세운 학교가 우리 고신대학교 처음에 고려신학교였습니다. 고려신학교에서 고려신학대학으로 고신대학으로 이제 고신대학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오늘까지 기독교 대교로서의 아름다운 그 정체성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 사실 고신대학교 하면 뭐 장기려 박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저희 고신대학교는 이제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신학대학으로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자랑하는 그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병원이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평양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신 장기래 박사님과 전영창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한상동 목사님과 우리 고려신학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에서 정말 그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비롯한 그 피난민들과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 진료소로 시작한 것이 우리 복음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이끌어 오신 장기래 박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말 그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양의 슈바이처라 그랬더니 슈바이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나 실력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그런 탁월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장 박사님은 저희 병원에서 평생 특별히 저는 환자 중심의 생명 중심의 정말 그 의사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병원이 아니라 섬김의 병원으로 만들어 오셔서 그분이 그 거처하셨던 그래서 내려오시고 나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병원 옥탑방이 있는데 지금도 그 옥탑방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청빈의 삶, 겸손의 삶, 그래서 청십자 의료보험을 통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것인가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자신도 그런 청빈의 삶을 사시고 또 탁월한 의술로 우리 병원이 한강 이남에서 암 치료의 최고의 그런 병원으로 그렇게 세워놓으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저희 대학뿐 아니고요 많은데 그분이 뭐 서울대학에서도 부산대학에서 인제대학에서 여러 곳에 가르치신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병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격의 시대다.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질의 시대에서 격의 시대로. 격의 시대.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이 병원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급 호텔과 이제 경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천막병원으로 시작한 복음병원의 그 장기래 박사를 왜 우리 모두는 그 정신을 생각할까? 결국 그 격의 가장 중심에 저는 시설과 모든 게 있지만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래 박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환자를 치유하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낮아지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 복음병원이 그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정말 이름대로 복음병원으로서의 그 가지고 이 땅에 나중 우리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에도 많은 어려운 나라에 그 의술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병원으로 장 박사님의 그 정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대한 또 신앙 선배들의 유산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신대학교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실력만을 갖춘 사람이 아닌 사랑과 또 섬김을 겸비한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이 고신대학교 정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결국 이제 오늘 이 시대가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이제 뭐 지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어려운 시대니까 뭐 취직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출세를 해야 되고 정말 그것만을 향해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삶이 무엇인가, 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좀 근원적인 본질적인 면에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네.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가 하는 그 가장 기본에 저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렇죠.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그런 교육의 기본에 저는 어떤 영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한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진짜 부요함이고 무엇이 성공인가,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 정말 진정한 그 신앙인을 가르치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은 있는데 저는 요즘 그 탁월함,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섬기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실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 격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 맞추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다가 섬김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네. 저는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뭐 몇십 년 전 아니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가야 할 그 세상은 정말 넓다. 어려운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불편함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는 그 세계를 향해 섬김의 길을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통일에 관한 이야기,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얼마 있잖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저 북한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이게 단순히 출세와 성공지향적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기초로 한 실력과 그러니까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갈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정말 그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네. 이것이 저희들이 키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신대학교의 교육 철학을 그야말로 총장님의 열정이 담긴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자, 어느 매체와 좀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를 획일화된 대학 평가에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길을 잃은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이야기하기를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네. 한국 교육이 길을 잃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 정상을 향해 막 달려 올라갔는데 기초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돈을 버는가? 그럼 정말 부요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나가야 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가지고 성취하고 이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면을 넘어서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 그러니까 길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그 기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는 뭐 교육부의 역할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대학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대학이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리하고 대학이 적어도 이런 일들은 조심하라 그런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대학이 정말 큰 대학이 있고 작은 대학이 있고 외국에 보면 작지만 굉장히 강한 대학들이 있고 정말 특화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우리 대학은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러면서 신학 교육 그다음에 우리 간호 저희 학교가 간호와 의료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건, 복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은 영적 케어까지 죽음 다음을 돌보는 저희 학교는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현재 총정원이 한 5천여 명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적어도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이 삶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도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를 비롯해서 여러 이런 것들을 특화하는 우리 대학이 가진 어떤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재량이라 할까요? 네. 이런 걸 줬을 때 저는 각 대학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감으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우리 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저는 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경건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학생들에게 정말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그냥 어쩌다가 툭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얻었다. 적어도 내가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본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히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네. 힘들고 어려워도 막 살지 않는 거죠. 자살하지 않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 그것이 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네. 저는 그거 정말 소중한 일이다. 그것이 고신대학에 제가 뭐 총장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저는 무너진 교실을 회복시키고 싶다. 네. 그 희망이 고신대학에 기독교에 복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한번 그 정의 용사를 키워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살 길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 잃은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보면 고신대학교가 좀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그 보니까 뮤지컬 박사 1호도 탄생했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고신대학교가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저는 그래서 게 우리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에 좀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국 남자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무엘 윤이라고 베이스 바리톤이신데 이분이 우리 학교 석좌 교수로 오시고 네. 또 그 뮤지컬 1호는 제가 1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지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정기현 교수가 이번에 이제 뮤지컬 공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학교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저는 이 교육의 내용, 교육의 질에 있어서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내려다 보면 5, 6도가 보이고 태평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한번 멋진 찬양도 하고 네. 아름다운 연주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본인이 자원을 하면 외국에서 공부하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무료로 플루트 가르쳐주고 네.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뮤지컬도 가르쳐주고 뭐 축구도 영어로 하고 그래서 뭐 이런 IT의 여러 가지들을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이런 걸 종합해서 이런 것들과 함께 언어 저는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했을 때 세계 어디에 가서도 신앙을 기초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공과 그다음에 이 전공 말고 이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함께 구비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풍요, 넉넉함을 가진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해내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 에베네셀 칼리지라 이렇게 이름 짓고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교과 과정을 비롯해서 비교과 과정에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네. 자식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가지고 삶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섬김의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졸업생의 3분의 1 이상을 네. 장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준비시켜주는 언어를 비롯한 네.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자기 실력과 인성과 따뜻함을 가지고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지금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놀랍게도 제가 총장에 취임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한 학기 만에 학생들이 모차르트 캐논을 플루스로 바이올린으로 네. 노래로 앙상블로 연주하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들이 울었습니다. 이야 학생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 공부에만 그냥 몰두하면 찌들려 살다가 그 공부를 넘어서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꿈꾸지 말고 의사 이상을 꿈꾸라. 목사를 꿈꾸지 말고 진짜 좋은 목사님을 꿈꾸라. 목사 이상을 꿈꾸고 정말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내게 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고신대학에서 제가 37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예. 25살의 교수로 와서 저는 음악과 교수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 정말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실력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만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겠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우리 교수님들이 전체 다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민족을 가슴에 안는 그런 학교로 자라와서 다음 세대에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작아도 강한 대학, 네.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력이 움직이는 그런 대학,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일들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네. 좀 보람, 우리 이 땅에 제가 교수로 부름받은 이것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저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섬김의 선교사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세계를 새롭게 할 어떤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신앙인들을 키워내고 싶다라는 네. 포부도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 임기 내에 좀 중점적으로 이제 실천하실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에베네셀 칼리지라고 하는 제가 작은 소박한 꿈이 있다면 제가 네. 총장회의를 많이 가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나라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너무 각박함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에베네셀 칼리지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제가 그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과과정, 비교과정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저는 여기 한상동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신학, 교육, 선교,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에 있어서 세계를 향해 나갈. 저는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왜 집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될 사람 일어나라, 선교사 일어나라, 우리 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전국의 신학대학원과 신학 쪽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가 정말 총명하고 이 한상동 사관학교는 그 저희들이 특대장관, 말하면 특대장관 이런데 헌신된 사람, 실력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학비는 전액 학비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비를 전액을 다 대주고 생활비, 기숙사,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저희 교회 이 기독교 문화를 책임질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에게 학창 시절 동안 실력과 신앙과 이 현장에 우리 저희들이 막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요. 현장에 이런 체험들을 심어주는 저는 제가 꿈꾸는 이 에베네셀 칼리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안에 전국 총장회의에 가서 한국 교육의 희망이 이곳에 있다. 우리가 이런 길들을 한번 걸어가고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작아도 세계를 섬기는 그런 대학을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희망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네. 참 총장님의 그 열정이 느껴진 네. 그런 좀 인터뷰였던 고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총장님의 바람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테러에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분별한 테러,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혐오와 갈등을 이기는 사랑의 연대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네, 시체를 베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